그러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리되면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면은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 도전도 내가 지켜봐야 되는 거네? 그럼 나는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네, 또? 뭘 기다려? 이 집을 이제 신혼 살림을 해서 이 집을 하기까지 나는 결혼을 4월 달에 했는데 8개월의 과정이 생겼지. 아, 알았다. 그건 미안하다 그래. 아, 8개월의 과정? 응? 집을 얻기까지? 그거는 어쨌든 간에 여보의 의견을 내가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근데 그게 즉각 처리가 돼야 되는데 즉각 처리가 안 된 거지. 집을 이제 구하겠지 계속 믿은 거지.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여보가 2천에 60을 얘기하는 거야. 응? 서울세? 내가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에 황당한 거지. 그 2천에 60 때문에 그 족쇄 때문에 내가 3년 내내 여보랑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 발단이 계속 이렇게 굴러져서 그게 갈등이 생겼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둘이 풀리지가 않았던 거라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일 갈등이 심한 게요.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제 집 해서 이제 해주겠다 글로 이제 먼저 제가 준비한 거니까 글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그냥 2천에 한 60 살면서 올라가고 나서 그때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격분을 한 거죠. 왜 자가로 하기로 해놓고 왜 아버님 약속 안 지키냐고. 결국에는 제가 그걸 해결해 줬거든요. 결국에는 아내 뜻대로 그걸 해결해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해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두고두고 다른 어떤 그 제외한 사소한 사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게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2천에 60이 항상. 그거를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 생각했을 때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때는 처음에는 시세를 몰랐었던 거였고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때가 막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었어.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건의한 거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버님?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기분이 나빴다고. 계속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집을 안 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을 구하겠거니 하고 가게에서 잠을 잤단 말이야. 가게에서 생활했어. 내가 3개월 동안 가게에서 자면서 기다리다가 여보한테 통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거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거지. 계획이 틀어지니까. 집을 안 구했으니까, 결혼식 올렸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네. 주말은 이제 시댁으로 갔고요. 주말은 시댁 갔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잤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생활한 거죠. 집은 안 구하고 있고, 나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좀 많이 비참했어요 그때. 그때 감정이 엄청 비참했어요. 그때 안 팔았으면 2배 이상은 올랐죠. 2배, 3배, 2.5배? 그 정도는 오른 건데 그거 오르면 좋지 않나? 그거 어차피 오르면 같이 살 수 있고 나중에 그게 우리 둘의 같은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 좋은 건데 저는 그 심리가 조금 저도 완전히 이해는 안 가요. 아내가 지금이라도 여보가 시댁에 대한 원망이 거기에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원망이라고 자꾸 욕한다고 그러고. 난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기분이 엄청 기분이 안 좋았다고. 우울했다고. 그러니까 공감받고 싶은. 기분 탓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이게 여보 봐봐. 거기 가가지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고 알지. 그건 주말에 알지. 가면은 한 번도 나랑 놀러 간 적도 없어. 아니 그 앞에 도는 게 그게 중요한 사건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그 약속을 그치. 안 지키기 때문에 그것도 화를 냈지만은 내가 여보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많이 서운했다고. 계속 일단 그 다른 얘기는 일단 좀 넘어가고 제발 그게 계속 나는 2천에 60 좀 풀자.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거는 연결되지 않았어. 다른 걸로는 그 싸운 거는 근데 나 얘기가 안 끝났는데 자꾸 말을 끝내. 아니 끊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잖아 지금 대화를 하는 거지. 이거 뭐 끊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내 거지. 얘기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근데 왜? 갑자기 아저씨? 왜?
답답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처음엔 말씀도 잘하시고서 저렇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 톤을 두 분 다 가지신 것 같은데 아, 이 대화가 자꾸 이게 어긋나니까 오해만 쌓이고. 두 분 이 거리가 아까보다 더 멀어지셨어요. 저는 처음에 올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되게 귀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쌓인 게 많네요. 네, 좀 대화 신혼 초부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신혼 초에 진짜. 왜냐면 가게에서 뭐 잘 것도 뭐 필요하지만 당연히 씻는 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뭐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가게에서? 가게에서요? 씻는 것도 그냥. 씻는 거는 이제 그 가게에 샤워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씻고. 손님들 씻는 곳에서. 예, 이제 그거 이제 손님들이 이제 뜸 뜨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있고, 거기 네. 안에서 씻고. 뭐 짐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캐리어 가방에다가 이제 제 옷하고 속옷하고 다 넣고 이제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시댁 가서. 근데 거기에 이제 세탁기가 또 있어요. 어차피 빨래를 할 수 있게 세탁기에서 거기서 이제 옷도 빨고. 그 침대는 아까 그 손님들 누우시는 그 공간에서. 거기 이제 안에 이제 그 받침대 같은 걸 넣으면 침대가 되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던가 아니면은 거기 좀 불편하면은 매트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밑에 바닥에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속상하다. 결혼식이 4월 달이었는데 그래도 1월 달에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집을 구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결혼식 다가와서 갑자기 이제 2,060을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2천에 60이라는 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네, 집을 구하라. 집을 구하라. 근데 이게 본인 생각이 아니라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잠실 집은 누구 명의의 집이었어요? 남편 집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을 구하면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빚을 조금 정리하고 뭐 다른 대출을 받다면 돈이 좀 줄어드니까 저는 이제 더 좋은 걸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집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재테크인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럼 정리를 해라. 정리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은 계속 안 구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가게에서 생활하니까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60이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전 되게 놀란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때 세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종에 그때 시세가 한 2,060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좀 생각하다가 이럴 때는 더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시켜주려고 직접 부동산까지 가서 계약한 거에 다 도장 찍어가지고 그걸 바로 처리해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 뒤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그냥 그런 거 부모님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격분을 하고 좀 화를 많이 냈던 게 그게 2천에 60 사건이군요. 예, 그게 정말 네, 저에게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2천에 60 사건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매듭을 잘 짓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또 다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충분히 나누고 좀 매듭을 지읍시다. 네.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2천에 60 사건에서. 일단 약속을 지켜라. 약속. 예, 네. 거기서 내뱉은 이제 자가라는 걸 구한 거에 대한 신뢰. 네. 신뢰지 않냐. 말을 꺼냈으니까. 네. 그걸 왜 지키고 말을 번복하느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어찌 됐건 결국 약속을 지켰잖아.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이렇게 되니까 서로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나 되게 고생하고 힘들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 오르면 두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계산을 못 했겠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업장에서 신혼살림을 어쨌든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본인한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걸 버텼는데 이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없고 2000에 60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지 속상하겠죠. 섭섭하겠죠. 이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를 전혀 모르는구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분은 아버지와 의논한 거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의논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내와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당신은 어때? 이렇게 해야지. 남편 본인이 뒤로 싹 빠지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런 뜻은 아니.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아내에게 전달이 된 조각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만 전달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의논했다는 전달보다는 의논한 이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고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라고 전달이 됐었어요.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했지만 안 갔잖아요. 그걸 못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못 간 아내한테 거죠. 전달된 거는 예.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데가 전달이 돼버리니까 아내가 그냥 느끼기에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당신은 왜 이런 걸 나하고 의논을 안 하면서 뒤로 빠져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 오해죠. 오해고 사실 소통이 잘 됐다면 잠실 집을 안 파는 게 맞았다고 보죠.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얼마나 지금 속이 쓰리시겠어요. 그러나 의논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전 같은 여자로서 너무 이해돼요. 그 서운함과 상실감이. 정말 충분히 사과하고 당신의 서운함을 인정을 해주고 나서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충분한 공감과 뭔가 인정이 없지 않았나.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